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 당원 투표로 바꾸는 그 첫 단추가 깨어졌습니다.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을 심의를 했는데 이제 남은 절차는 오는 23일 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초쯤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원들만 100%로 새 대표를 뽑게 됩니다. 여기에 유승민, 안철수 또 이런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룰 변경과 관련된 당내 찬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에는 결국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이 30m 앞에서 달리기 하면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 같이 이제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총을 열어서 반드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어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한지 쫓기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김혜미 의원, 네. 100%는 이제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저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사흘 뒤에 있게 되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가결이 되면 아마 지금 앞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100% 당원 중심 투표, 결선 투표제 도입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 당원 투표로 간다. 자, 그러나 이제 조경태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저분들보다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 달리고 있는 유승민, 안철수 의원들의 반발이 더 큽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당에서 잠재울 수 있을지 유승민 의원과 또 당내 관련돼서 이철규 의원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당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당원들의 표심이 본얘기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 대표에 나오실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겠죠. 지금 전대 룰을 갑자기 바꾸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만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핍박받고 공격받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인기 끄는 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진윤, 친윤 이런 경쟁이 유승민 의원만 자꾸 키워주고 있는 것 같은. 예,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그 흐름을 시간상으로 좀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일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당심 반영 비율을 90%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일 날 윤 대통령이 당연 투표 100%가 낫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에 당의 기류가 급격히 바뀌어서 어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00% 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100%를 했을 경우에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윤심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제가 여기 나와 계시는 네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여쭤보고선 써달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약간 연결되면서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 주관적이니까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부터 보겠습니다. 윤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썼는데 유승민 의원에게 있다고 전 의원에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하나.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은 안 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마음 같습니다. 윤심에서 제일 당대표 안 될 사람 유승민이다. 그건 확실하다. 그 윤심은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게 어둡고 긴 터널 깊숙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그거는 이제 이어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깊은 터널로 어둠의 터널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예. 것인데 잠시 잠깐 뭐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물론 뭐 저희 당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저희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잖아요. 예.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체리 따봉 보내고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사실상 당대표를 몰아낸 건데 예. 지금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도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오롯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5만 가지 논리와 5만 가지 사례들 뭐 독일 사례, 미국 사례, 영국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만 예.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유승민은 안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마 전당대회가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어둡고 긴 턴을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윤심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확실한 바로 것입니다. 유승민이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소위 말해서 찍혔을까요? 과거 경선 당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 경선 당시 이쯤 되면은 정말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확실한 건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다. 이제 전재수 의원은 지금 박 의원께서도 유승민, 그러니까 대표가 될 것 같아서 유승민 전 의원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전재수 의원처럼 전재수 의원이 제가 할 말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낚아채 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심이 긍정적으로 예. 누구에게 쏠리고 있는지는 불투명한데 아주 부정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쏠리고 있는 건 맞죠. 안 된다는 쪽으로. 아,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바로 방금 들은 수준이라고 저 저는 얘기 때문에 정법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싫어요. 아니,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 때도 갑작스럽게 김은혜 인수위 예. 대변인을 출마시켜가지고 결국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경선에서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룰 개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공직 후보가 아닌 당의 대표를 뽑는 룰은 예.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당내에서 어떤 룰을 합의하느냐가 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룰, 7대3 룰을 국민의힘이 언제 채택했나 봤더니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다가 총선에서 쫄딱 망하고 예. 비대위 시절에 천막당사를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 당내 경선에 5대5 룰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로가 있는 거죠. 그 경로를 한꺼번에 뒤바꾸려면 당내에 어쨌든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하태경 의원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런 토론도 없이 대통령이 100% 당원 경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 이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게 전달되는 순간에 갑자기 지도부가 돌변해가지고 속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른바 이제 윤심을 추종하는 지도부가 저렇게 나오는 건 행여라도 현재 경선 룰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예. 않겠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의지만큼은 저는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당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판넬에는 이렇게 하얀 이제 보름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 있지만 속마음은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두 분은 보고 계시는군요. 자, 정말 그런 걸까요?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 뭐 근거는 없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물어본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윤 대통령에게 가끔 전화 통화하시는 홍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두 분의 근데 얘기가?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예. 들어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통화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맞아요? 두 분의 해석과 이 주관적 생각이? 뭐 그 유승민 의원하고 관계가 그렇게 뭐 썩 뭐 좋지는 않은 거는 뭐 다 사실인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그 책임 당원이
80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함부로 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대 룰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꾸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전대 룰을 가지고도 여론조사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지지하느냐 해서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고 뭐 하면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전대 룰을 바뀐 배경은 저희가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 때는 2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9만 80만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예. 그 구성을 보면 20대, 30대, 40대 당원이 지금 23% 됩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유권자가 20대, 30대, 40대가 41%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맞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는 TK가 전체의 한 30% 됐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대별로나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 우리 국민들과의 어떤 생각과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구성돼 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어떤 과정을 좀 일부 좀 거쳐서 지금 전대룰을 지금 바뀌게 된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TK 편중에서 이제 전국화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 1등 공신은 누굴까? 예,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선 윤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를 보고 오신 당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이 당원으로서 우리 당에 오셨으면은 네. 그럼 뭐 윤리 판단이 있으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 다음 전당대회나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지 뭐 이렇게 흩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젊은 당원들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윤심을 따라서 당대표 선거를 할 것인가? 오히려 역선택을 해서 윤심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두 분이 주장한 대로 유승민 의원 쪽에다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얘기와 함께 정광훈 목사가 지금 입당 원서를 계속 이 주변 뭐 신도들에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지자들에게 이제 뿌리면서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원 가입이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흘러나옵니다.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모아놓은 이 젊은 당원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지금 독려하고 있는 이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은 윤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표심을 발현할 것인가? 제가 만나본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5년 만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으로부터 외연 확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쪽에는 전광훈 목사, 한쪽에는 이준석 전 대표,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당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강정책 서두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이 모두라는 국민 모두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80만을 넘어서 이제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수천 명의 책임당원분들한테 제가 우리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이런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 각자 보고 판단하는 뜻에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이 윤석열 정부 성공에 유리할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 당원 투표 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과연 50%가 넘는 과반의 당원들의 마음을 획득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홍석준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당원들의 마음들은 거기와 전혀 같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결국 당원들이 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당심을 깊이 있게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홍석준 의원님이 지역구에 있는 당원분들에게 나는 이 사람이 줬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 따라가겠죠. 물론 안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윤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전혀 제가 그렇지 확신합니다.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내에는 일단 김기현 의원이 지금 뭐 출마 의사를 좀 하고 있고요.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뭐 가능성은 이렇게 지금 뭐 저출산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많을 것 같고. 내각 쪽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부각이 되면서 차출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뭐 이미 차출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좀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또 차출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출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국토부가 민생과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설까지 잠깐 나왔다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본인이 그런 말에 일종 유혹일 수 있는데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까지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 사람이 국회의원 가면 거기서 그치겠어요? 다른 쪽으로 갔으면 그죠? 크게 성장하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서 망가지는 건 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윤여준 전 위원장 의원의 얘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되면 망가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내각에 있는 세 분의 장관들이 당대표에 나오게 되면 설 연휴를 전후로 개각이 있게 되고 이상민 장관 교체 얘기까지 맞물려서 큰 폭의 중폭 이상의 개각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저분들이 지금은 다 그냥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본인들 장관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저는 현직 장관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 선을 그었고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도 지금 화물연대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관을 개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이야기라고 보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나경원 대표를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출산위원회 그거는 이제 비상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오실 수 있고 현직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인 출신 원내외 쪽으로 조금 좁혀져 있다. 알겠습니다.